이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내용들은요 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쓰면요 오히려 검사나 판사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탄원서 잘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요 정말 많은 탄원서를 받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탄원서는요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을 써서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경찰에 제출하기도 하고 검찰에 제출하기도 하고 법원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또 탄원서는요 가해자가 제출하기도 하고요 피해자가 제출하기도 합니다. 가해자 측은 제발 저를 선처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출할 거고요, 피해자 측은 제발 저 사람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출을 하겠죠. 오늘은 가해자 측에서 어떻게 탄원서를 제출을 해야 되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검사 생활하면서 탄원서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다 읽어보냐 라고 저한테 주변에서 물어보는데 솔직히 안 읽어봅니다. 왜 그러냐, 탄원서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검사가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법리적으로 어떠하다,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혐의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게 1차적인 역할이지, 탄원서는 근데 뭐냐, 제발 이 사람 좀 잘 봐주세요, 제발 이 사람 좀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라는 거다 보니까요 사실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는 서류는 아니다 보니까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호인 의견서라고 하죠. 변호사가 검사님 이거는 법리적으로 이러합니다 라고 변호인 의견서를 내면서 거기에 붙여서 탄원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들은 많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원서 내실 때는요 직접 내시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원서의 내용들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적는 거 어려우시잖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냐,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떠하다 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탄원인 내가 되겠죠. 피탄원인 내가 누구를 위해 탄원서를 쓰는 겁니다 라는 게 들어야 할 건데요, 내가 피탄원인과 어떠한 관계다 라는 게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사건으로 수사받는 사람의 부모입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동생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다 라는 게 보통 첫 번째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탄원서는요 제가 오늘 가해자 측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내용들은요 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쓰면요 오히려 검사나 판사는 뭐야, 아니 그럼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누구나 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라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마치 범죄를 내가 옹호하거나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 탄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나는 가해자 측에서 탄원서 쓰는 건데 왜 피해자 입장에서 쓰는 거냐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비단 탄원서를 그렇게 쓰십시오 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실제로 가해자를 위해서 탄원서를 쓰고 그 사람을 잘 계도하고 그 사람을 잘 보호하고 해가지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라는 정말 진심 어린 탄원서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당연히 고민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 일로 인해서 그분이 이렇게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가족으로서 내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당연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근데 되게 추상적으로 쓰시는 것보다요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제가 잘 보호하고 잘 가르쳐가지고 제 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가르칠 건지, 이 친구가 지금 나가서 독립해서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불러들여서 우리 집에서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다시 양육하고 훈육하면서 같은 잘못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 언급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엄벌이 내려진다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과 혹은 그리고 이 탄원서를 쓰고 있는 나 그리고 그 주변인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미칠 것인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남편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요. 배우자가 혼자 있습니다. 아내가 혼자 있는데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그 남편이 혼자 책임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다가 구속이 되고 실형의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양육하는 게 되게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작성하시는 게 충분히 좋습니다. 실제로 법원 역시도 형을
선고할 때 그리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그런 것들 굉장히 주요하게 보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자필로 써야 됩니까? 아니면 타자로 쳐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자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너무 악필이어서 이걸 읽어보는 사람이 이거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타자로 친 다음에 출력해서 서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반드시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인감 도장이 아니라 일반 도장을 날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는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서명하신 다음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도 인감 증명서 첨부하실 필요 없고 그냥 내 신분증 사본 정도만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원서 제출할 때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탄원서를 어떻게 쓰느냐 그것보다 탄원서를 내가 언제 제출할지 그 타이밍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 단계에서 탄원서 낼 필요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왜냐? 경찰은요. 혐의가 있으면은 검찰로 송치하는 거고 혐의가 없으면은 그냥 불송치로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탄원서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혐의가 있다 없다가 관련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혐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선처해 주세요 라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경찰은 이 사람을 선처해 줄 권한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 탄원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탄원서 제출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요. 이렇습니다. 만약에 검사가 봤을 때 이거 기소유예할까 아니면 벌금 처분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혹은 고민할 만한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검찰에 내셔야죠. 검사가 봤을 때 이거 구약식 처분해서 벌금 내게 할까 아니면 구공판 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 내셔야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거 실형 나올 사안일까 집행유예 나올 사안일까 그러면 검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검찰에 제출해봤자 검사가 실형 줄까 집행유예 줄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죠?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탄원서 제출할 필요 없고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실제로 의뢰인들이 판단이 어렵겠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서 봤을 때 이건 기소유예 나올 수도 있고 어쩌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이거는 구약식으로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구공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 있네요 라고 하시면 검찰에 탄원서 제출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는 무조건 구공판은 갈 거고요. 실형이 나오냐 집행유예가 나오냐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탄원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탄원서 어떻게 쓰는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낼 건가? 어디다 낼 건가? 그 타이밍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탄원서 하나 써서 낼 때도 이렇게나 중요한 것들 고려될 것들이 많으니까요. 탄원서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 조력이 필요한 점 있으시면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